제 알고리즘에 가장 많이 뜬 영상은 푸바오 영상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제 소설 읽고 이거 되게 킬링타임용이야 라고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가 독자의 시간을 뺐다니. 그래서 제 책을 읽었을 때 이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 라고 하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장르 소설을 쓰는 작가 김희삭입니다. 만약 작가님께 행운을 가져다주는 부적이 있다면 어디에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저라면 이번 장편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찰무녀전에서 작가님 개인적으로 가장 애착이 가는 문장은 무엇인가요? 프롤로그적인 성격을 지닌 그런 챕터를 이제 설자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설자 파트에서 주인공인 궁녀가 드디어 궁 밖으로 나갔는데 남은 거라고는 무산이라는 자기 이름뿐이었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문장을 되게 좋아해요. 사실 자기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주체성이라고 봤거든요. 사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을 남겼다라고 해서 이제 그 문장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번 작품을 쓰시면서 가장 많이 먹은 음식은 무엇인가요? 먹은 건 아니지만 마신 걸로 커피는 저의 피는 카페인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감찰무녀전은 조선시대 세종임금의 시대를 다루고 있는데요. 또 다른 조선왕의 시대를 다룬다면 어느 시대를 다뤄보고 싶으신가요? 서학에 좀 빠져 있어가지고요. 헌종이나 철종 시기가 가장 박해를 많이 받던 시기라 만약에 쓴다면 헌종이나 철종 시기. 이번 작품을 준비하실 시기에 작가님의 유튜브 알고리즘에 가장 많이 뜬 영상이나 혹은 검색창에 가장 많이 검색해본 단어는 무엇일까요? 제 알고리즘에 가장 많이 뜬 영상은 푸바오 영상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검색창에 가장 많이 검색한 거는 그레고리안 성가. 보통 BGM으로 많이 듣거든요, 음악을. 한국어 가사나 이제 중국어 가사는 알아들으니까 들을 수 있으면 못 알아듣는 걸로 해서 이제 라틴어 성가를 많이 틀어놓고 있어요. 역사와 여성 그리고 괴력난신 중에 가장 오래 천착한 건 사실 괴력난신이고요. 제가 호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존재를 다 괴력난신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존재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정상성에서 좀 벗어난 존재들, 괴력난신으로 이야기되는 존재 중에 어떤 게 많을까 했을 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여성이어가지고 그 뒤에 여성을 관심을 가졌고, 오늘날 시기에는 정상이라고 하는 게 A가 정상이지만 그게 다른 지역으로 가서는 또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에는 또 다른 개념일 수도 있고, 괴력난신이라고 하는 거를 되게 비정상적인 존재로 보는 거는 그냥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 불과한 거지, 실제로 그 자체가 진짜 절대적인 비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과거를 배경으로 한 이제 옛날 사람들이 썼던 고전 작품을 많이 읽으니까 그런 작품 비슷한 걸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생기고, 오늘날의 독자가 옛날 이야기를 왜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하면서 거기에 맞는 시대, 거기에 맞는 사건을 택해서 이제 쓰는 거죠. 미스터리 장르를 기반으로 하면 사실 미스터리라는 게 내가 알지 못하는 존재나 알지 못하는 사건을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도 되게 타자적인, 우리는 옛날 시기 사람이 아니니까 타자라고 볼 수 있는 시대관이나 아니면 특정 사건들을 기반으로 오늘날의 우리를 발견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쓰고 싶어서 역사 미스터리를 쓰게 됐어요. 긍정적인 여성만 등장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존재라고 하는 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선과 악이 하나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하나의 존재지만 그 속에 선한 모습도 있는 거고 악한 모습도 있는 거고, 사람이라고 하는 건 되게 복잡한데 여성 캐릭터가 주가 돼서 등장하는 서사도 여성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주인공 자체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여성 빌런이 존재할 수도 있고,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도 되게 다양하게 노력을 해요. 어쨌든 사람 자체는 되게 다양하잖아요. 남성 여성을 떠나서. 사실 되게 은유잖아요. 일종의 은유죠. 그러니까 무격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워진 목소리를 복원한 서사처럼 우리 일반적인 사람한테는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이런 걸 보는데,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은 소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존재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어주고 또 이제 그 존재를 다시 발견해주고, 일종의 약간 은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격들의 그런 민속신앙과 소설이 되게 좀 잘 맞닿아 있는, 그래서 일부러 그런 캐릭터를 넣었어요. 독서를 하면서 창작을 하거든요. 책을 맨 처음에 읽을 때 표시를 해놓거든요. 이게 또 나름 규칙이 있어서 옆에 붙이는 거는 흥미로운 거. 이 부분에 이거 되게 흥미로운데? 하는 거고, 위에 붙이는 거는 소설 쓸 때 이 부분은 넣어야겠다요.
이 책 같은 경우에 서수일기라 그래서 200년 전에 이제 암행어사가 자기가 암행어사로 어떻게 임명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거기로 떠나는 길이 어떻고 어디를 지나서 어떻게 가고 누구랑 가고 그날 뭘 했는지 일기를 남겨놓은 거거든요.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살아있는 책이었거든요. 제가 소설을 쓸 때 참고할 만한 부분을 책마다 다 붙여가지고 작품을 쓸 때는 그거를 참고를 하고요. 작품을 다 쓰면 그걸 다 떼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번 장편권은 이게 남아있는 게 없어요. 다 떼가지고. 의미가 있나요? 아니요, 색깔별로는 예전에는 의미를 두고 했는데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못하겠습니다. 독자분들마다 읽는 시간이 다르긴 하겠지만 한 3-4시간 정도는 순삭당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제 소설 읽고 이거 되게 킬링타임용이야 라고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가 독자의 시간을 뺐다니. 그래서 다 읽고 그 세계에 푹 들어가서 재밌게 보고 책을 딱 덮었을 때 나름 남는 게 있었어. 생각할 만한 게 있었어. 요 정도만 돼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그 3-4시간 동안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했을 때 세종 18년 시기에 이제 두박신 사건이 될 수도 있고 할인원이라고 하는 공간에 대한 이런 디테일한 부분일 수도 있고 캐릭터들의 이야기. 근데 이제 그 캐릭터들이 되게 아픔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의 이야기. 소설이라고 하는 게 사실 다른 이의 삶을 이해하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다른 사람의 삶을 경험해보고 이 사람이 느끼는 걸 같이 느끼면서 3-4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딱 덮었을 때 자기 삶으로 돌아가지만 마음에 무언가가 남는 게 있는 그런 작품이 될 거라고 나름 자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창작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저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다 진짜 창작자였어요. 저는 그 당시 이제 창작은 아니고 공부를 하던 시기였는데 근데 다른 분들은 뭐 시놉시스를 써오면 다 되게 재밌게 써오잖아요. 근데 저는 고전을 재해석해가지고 시놉시스에 주석이 일단 많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 읽으면 누가 시놉시스에 주석을 달아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수업을 했던 어떤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얘기를 해줬던 말이 이런 것도 나름 매력적일 수 있다. 네가 창작을 하진 않지만 비문학이라 할지라도 되게 픽션적으로 읽을 수 있는 작품이 많으니까 그런 작품들을 네가 찾아서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책을 낸다면 되게 픽션적으로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비문학 작품을 써보면 되겠구나. 그때 그 선생님이 해줬던 말이 나름 가능성을 좀 일깨워줬던 것 같아요. 저는 연대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작품 내에서도 보면은 돌멩이는 분명 자기의 약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행길을 갈 때는 힘들어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길도 익힐 수 없고 힘들지만 다 같이 앞이 안 보이는 시기, 밤이야.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안 보일 때는 자기 지팡이를 통해서 이제 주변을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건 또 무산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자기가 약한 부분은 약한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자기가 강한 부분은 또 강한 부분대로 인정을 해서 서로 연대해서 내가 약한 부분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걸 어떤 분들은 이런 걸 약간 자존심 때문에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연대를 할 때는 어차피 우리 사회는 다 같이 살아가는 사회인데 내가 부족한 부분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상태일 때는 또 도와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돌멩 같은 캐릭터는 그런 연대를 할 줄 아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강함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연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우리가 살아가는 건 사회잖아요. 이게 정글이 아니잖아요. 사실 정글도 막 그렇게 타인을 해치면서 살진 않아요. 동물들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막 사회는 정글이다, 막 남을 이겨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정글도 전혀 그렇진 않고 필요할 때만 사냥을 하지 내가 여유 자본을 가지기 위해서 사냥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회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람이 모여서 사는 거고 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공동체를 형성을 한 건데 너무 이제 배타적이거나 너무 이기적인 걸로 가는 거는 저는 사실 좀 지향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제 작품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제 책을 읽었을 때 이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무산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대한 아픔을 기억하고 계속 생각을 하는 게 사실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과거는 어느 정도 기억해야 되고 그 속에서 내 고통을 바라보는 데 사실 시간이 또 좀 필요하거든요. 당장 내 과거에 거기에 얽매이니까 지금 당장 잊어야 돼. 이건 오히려 말이 좀 안 된다 생각하는데 과거의 이런 고통을 인식하고 그걸 받아들이는데 충분히 아파할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벗어나라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언젠가는 때가 되었을 때 한 번쯤은 다시 이제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무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정한 사건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긴 건데 그게 이제 또 다시 또 밝혀보면은 외부적인 해결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거든요. 어떤 분들에게는 외부적인 게 되게 문제가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전작 같은 경우 한성부 달 밝은 밤에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가 충분히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내면의 고통은 시간이 필요하고 외부에서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바로 바뀔 수는 없지만 외부적인 문제는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고 또 제3자나 아니면 당사자에게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특히 뭐 그 범죄의 희생자였다든지 성폭력이었다든지 아니면 뭐 사회적 편견이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외부적인 문제잖아요.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를 좀 잘 봐서 이게 내 내부적으로 해야 하는 문제라면은 저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게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지만 이게 외부적인 문제라면 제3자이거나 아니면은 그 다른 외부인들도 함께 연대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절대 개인이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도 아니고 오히려 문제만 계속 양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과거에 얽매여 있는 분들이 이런 걸 좀 구분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루 종일 홍콩 영화 보기. 중국 드라마는 하루 종일 봐도 드라마 하나를 다 볼 수 없어요. 보통 20몇 부작이나 40몇 부작, 60몇 부작 이래가지고 며칠 내내 봐야 돼요. 아직도 결정을 못했는데 하나를 고른다면 최혜림에게 책 추천사 받게요. 왜냐면은 드라마 OST는 저 의림 언니가 되게 자주 부르거든요. 하지만 책 추천사는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받는다면 제가 거의 팬 중엔 책 추천사를 받는 최초이자 어쩌면 유일한 존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연락 주세요, 의림 언니. 저는 미래로 가고 미래로 가서 좀 뭔가 바꿀 수 있는 걸 좀 찾아보고 싶은 것 같아요.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과거는 사실 제가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거고 현재는 내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 돌아오면 내가 개선할 수 있는 걸 찾아볼 수 있잖아요.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실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뭔가 조금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곧지만 속이 비어서 유연한 대나무예요. 기본적으로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사회를 진짜 완전히 크게 바꾸는 거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약간 그거보다 조금 유연한 편이고 특히 문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절대적인 신념이라는 게 어떤 경우엔 맞을 수도 있지만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절대적인 답은 없잖아요. 사실 문학은 되게 그런 관점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대나무지만 하지만 이제 세상을 많이 바꾸시는 분들은 소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연말 연시는 감찰문여정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